안녕하세요. 솔로몬스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여기 사무실, 저희 브리즈번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녹화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 박정호 전문사님이 이제 브리즈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미팅도 해드리고, 성공적으로 세미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오늘, 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리고 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여러 가지의 자산들의 초이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오래 주식 쪽 운용에 몸을 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분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 주식을 접하기엔 되게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그렇죠. 반면에, 예. 호주에는 이제 은행, 그리고 광산주가 거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조금 넣으시고 호주 주식에 조금 넣으시는데, 이제 좀 잘 알 수 있는 이름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렇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호주에는 뭐가 있나 되게 궁금해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꼭 투자해야 될 부분, 자산군에서 하나라고 저는 깊게 생각을 하고, 네네. 이따가 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주식은 어떤 특정 회사를,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이라든지 도미노 피자라든지 우러스라든지 콜스라든지 다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흔히 접해 쓰는 그런 브랜드들은 테스트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쉽게 내가 원하면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분석이 필요하고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아직도 채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재무사님이 또 채권의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잘 해주시는데, 예, 채권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주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에 내가 쉐어홀더가 되는 이제 프로세스겠죠. 그리고 그 쉐어홀더로서 어느 특정 시점에 쉐어홀더가 됐다가 나가는 경우를 이제 매수와 매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채권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던데. 맞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근데 채권은 그냥 확정 금액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막 컨퓨전이 생기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쉽다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우리 신 대표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텀 디파짓을 들고 오셨어요. 정기예금이죠. 예, 예. 네. 근데 6%의 고정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어떤 텀 동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또 자랑 삼아 하신 거예요. 6%를 주더라. 그럼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행에 갔겠죠. 예. 갔는데 어제까지 6%이던 게 오늘 저에게는 5%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5%도 6%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산 거예요. 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 대표랑 친하니까 살 말을 물어보는 거죠. 신 대표가 나랑 안 바꿀래? 그럼 신 대표 그거 바꾸시겠어요? 저는 6%짜리고. 저는 5%잖아요. 여기 5%짜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형성이 되려면 제가 신 대표한테 몇 가지 오퍼를 하면 아마 될 거예요. 1% 더 줄게. 나한테 팔아라. 원가보다, 그죠? 그렇죠. 팔아라. 그러면 만약에 그때도 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굳이 똔똔인데, 같은 상황인데 팔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현금이 쓸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해는 안 난 거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제가 2% 더 드릴게요. 그러면 6%에서 1%를 더 벌게 되니까, 꽤 1%에 더 추가 수익이 있으니까,
딜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설명드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채권 거래라는 거예요. 실제 채권은 1년에서 10년짜리라면 10년 동안 만기가 되면 원금과 그 사이에 쭉 지급되는 고정 지급액이죠. 그러니까 캐시 쿠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에 따라서 우량 채권이냐, 국가 채권이냐, 뭐 불량 채권이냐, 아니면 뭐 정크본드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건 차치하고 채권은 약속된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주지만 특별한 상황은 그 안에 계속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거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텀 디파짓의 상품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이제 지금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자가 쭉 떨어지면 기존의 채권을 갖고 계시던 분은 6%인 거고 그렇죠. 새롭게 채권을 사야 되는 저는 5%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채권 가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채권 값을 더 줘야 되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정이자 소득 플러스 추가 캐피털 게인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정도면 어떻게 해서? 이해됐어요. 네. 구독자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 다만 이제 그 회사에, 발행하는 그렇죠.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그 회사의 재무 상태도 뭐 가끔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그랬을 때는 순위상으로 높은 건 여전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돈이 없다면 그거 역시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량 채권을 선택하는 기준은 또 다른 문제로 그렇죠. 이해하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초보자분들을 위한 편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 요즘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자산가분들이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좀 선호하고 계시고 분명한 거는 지금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으로 와 있다. 맞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사실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미 한국 분들이 또 많이 또 실행하시는 뭐 이제 방법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동산에는 직접 부동산 투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열려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직접 부동산은 말 그대로 우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들이 광고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그 패턴이 되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러면 나는 금액이나 여러 면에서 충분하지가 않은데 부동산 투자 자체는 아예 못하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그 역시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어떤 간접적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초보면 좋습니다. 리츠 투자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리츠 투자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에도 여러 가지의 펀드가 존재를 합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틀리게 호주에서는 이제 보통 재무사나 아니면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통한 이제 펀드 가입이 아니면은 이제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펀드라는 거는 직접적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정말 좋은 주식들만 골라서 투자해주는 어떤 특정 펀드 매니저와 함께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을 투자를 하면은 테슬라에 그냥 다 이렇게 올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 그 관련된 모든 전기차 기업들, 뭐 상위 20개 기업들에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제 그 유튜브 저기 링크 올려드릴 건데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에 대한 펀드에 대한 편도 저희가 자세히 다뤘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뜨는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 추후에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은 직접 펀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쵸. 자기의 그 투자 그 철학이나 이 방법에 따라서 할 테니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펀드에 돈을 태워주시고 저희는 운용해서 그 수익금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분명히 엑시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최근에는 ETF라고 해서 그러한 펀드 상품을
주식처럼 매일매일 거래할 수도 있게끔 자유롭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ETF를 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입 절차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은 운용 수수료 하에서 바로바로 내가 원할 때마다 뭐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다. 맞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널에 관련해서 충분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투자 시작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투자금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네, 돈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과연 내가 뭐 요즘에 이렇게 예금 금리도 높고 한데 사실은 얼마로 시작을 해야 좋을까? 그리고 어느 자금을 이렇게 얼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재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우선 투자에 돈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 자본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내가 참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짧은 투자를 할 거냐, 긴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해놓고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하다면 잘 되고 있는 그 자산을 내가 빼야 되는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항상 그 전체적인 투자의 어떤 스트럭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도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예비비로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초보 투자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10,000불 정도 여윳돈이 생겼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가 갑자기 급하게 해서 주식이 당연히 약간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 나는 안 팔아도 충분히 회복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이 급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다 또 투자를 하면. 네,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영끌이라든지. 그렇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끌어모아, 이렇게 좀 좋은 얘기가 심한 들리면. 경우에는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됐을 때. 맞아요. 원하지 않는 손실을 리얼라이즈. 그러니까 실제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하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이제 특히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투자 상품이든 이제 정기 예금이라든지 뭐 정부 채권 이런 정말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닌 이상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면 이게 버젯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인컴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뭐 2년이라든지 1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될 경우도 생겼을 때 그때 과연 뭐 당연히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건데 보호 방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무조건 집을 사야 돼요. 아니면 뭐 등록비를 내야 돼. 예를 들자면 근데 누가 주식이 좋다 그래서 이걸 샀다더라 했었을 때 2년 뒤에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잉여 자금을 내가 받는 소득과 그리고 지출을 나눠서 플러스 나는 그 잉여 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꼭 안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라라고 저는 항상 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재무사님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재무 플래닝을 이제 처음에 소장님이랑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죠. 소득이 얼마 계신지 지출이 얼마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5년의 꼴은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보통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버제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뭐 회피하게 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잉여 자금 그래버리면 다 벌 거 다 벌고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되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잉여 자금이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우리에게는 쓰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보다는 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이다. 이렇게 요걸 확정을 해놓고 그걸 내가 어떤 수익률에 기대해서 몇 년 동안 잘 투자하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겠다 하는 처음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산 투자란 무엇인가? 자, 분산 투자. 사람들이 항상 그 명언이 있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다들 머릿속엔 알고는 있으나 다만 내가 한 어떤 특정 자산군 이외에 그렇죠. 투자 종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하나의 다이어코도 분산 투자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난 은행주에 다였는데 은행을 나누셨대요. 네.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뭐 느낌은 나눴으니까 분산 투자겠지만 절대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채권 여러 가지 자산들의 적절한 나의 기준에 맞춰서 분산을 해서 넣는 것이 각 자산 간의 수익률의 흐름이나 기대 수익이 나오는 시기들이 틀리니까 분산 투자에서 반대적으로 하나는 올라갔을 때 반대로는 받친다든지 떨어졌을 때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니까 진정한 분산 투자고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분산 투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10,000불을 100불씩 다 100개로 쪼개가지고 하는 건 분산 투자는 아니겠죠, 네. 사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분산 투자를 설명을 할 때, 그, 엘리베이터에 두 가족이 타고 있어요. 같은 엘리베이터 A, 엘리베이터 B. 근데 엘리베이터 A에는 이 엘리베이터 지탱하는 줄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 B에는 지탱하는 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의 가장 좋은 표본을 나타내는 그 그렇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띄워드릴 거지만 보시면 이 만약에 어떤 뭐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고 계십니까? 라고 당연히 안전장치가 더 많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특정 자산을 축적을 했고 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 자산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항상 이 업앤다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도 이제 상반관계가 있어 왔듯이 그렇죠. 또 최근에 또 상반관계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조금 변화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제 대체 투자라는 이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에 상관없이 이 자기만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체 투자 상품이 요즘에는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금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좀 큰 인스토어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산 투자를 해라 아까 말씀 주신 게 뭐 이렇게 막 100불씩 쪼개서 만불을 이렇게 100불씩 쪼개라 이게 절대 아니고 어떤 자산군들의 내가 컴포터블한 나의 이 위험 성향에 맞춰서 잘 나누어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보호를 하자라는 부분의 가장 좀 강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너무 좀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모든 분들이 뭐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근데 뭐 재무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까 방금도 이 단기 장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인 명제는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 자산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렇죠. 떨어질 거냐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게 역사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는가? 그건 분명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도 꾸준히 상승했다는 두 개의 명제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밍에 따라서 모든 직선으로 우상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의 가격 변동이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변동성, 유식하게는 volatilit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서 어떤 기회 포착이 돼서 내가 짧은 단기에 짧은 목적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해서 차익을 남기는 걸 우리는 단기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걸 단기 투자화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기 투자에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 시간의 흐름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역사가 증명한 우상향이 된다는 부분은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역시 지혜롭게
분산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 노후를 위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회에 어떤 짧은 시간들 안에 기회가 왔다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단기 투자에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저 동의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큰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 몇 군데 기관이 합작을 해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주식시장에서 적용해 봤었을 때, 이제 1년, 3년, 5년, 이런 방향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게 있는데요. 1년 미만에서는, 거의 5대 5였습니다. 그래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지난 이제 몇십 년간의 다타를 이제 측정해서 분석한 자료이긴 한데요. 또 이렇게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수익을 거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기관이 증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분명히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완강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향하는 투자 스타일은 약간 워런 버핏의 그렇죠. 이 가치 투자를 저는 이제 지향을 많이 하는 투자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은 워런 버핏은 회사를 잘 안 팝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잘 분석해서 이 시장 가격 대비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그렇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좋은가,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이 필터링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죠. 적합한 회사는 무조건 담고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어떤 특정 주식에 좀 더 그렇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에 제가 투자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좋은 케이스죠. 예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또 엔비디아 AI가 처음 나왔을 때 한번 관련해서 또 강의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샀고,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저도 좀 가지고. 그렇죠. 근데 AI가 빨리빨리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데,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술주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3, 4% 오르고, 다음날 5%, 6% 떨어지고, 이게 워낙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장은 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기 때문에 강심장이 아니신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루시고, 그렇죠. 이 스크린을 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 제가 마음 편히 가져가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기대 수익이 제가 1.5배다. 아니면 2배가 됐다. 갑자기 상승해서.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나를 초보 투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저는 가져가는 방법은 제가 조금 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어 2배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원금을 뺍니다. 네, 아주 좋은 전략. 네, 원금을 빼고 나머지는 수익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장기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더 오를 경우에는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마음 편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도 비슷합니다. 내가 반대로 제 원금 뺄 수는 없지만 그 손절매에 가라고 그렇죠. 하죠. 정말 딱 그 최악의 저 경우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로스를 옵셋시킨다든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 항상 드리는 게 머리와 다리, 그러니까 바닥은 탑과 보텀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자를 저는 항상 지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분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추가를 잠깐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투자의 원칙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투자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축구를 할 때 축구의 룰이 있듯이 내가 투자할 때 나만의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을 했을 때 원금을 다시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엔 다 수익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익에 변동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떨어졌을 때, 그럼 무한정 떨어지는 거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안 하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일어나도 팔지를 못해요. 네, 그러다가 70%, 80%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회복 자체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손절매를 정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원칙은 왜 원칙이라고 그러죠? 네. 원칙을 세우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원칙은 정해놓고 당황을 하게 되면 원칙은 잊어먹고 귀가 팔랑귀가 돼서 바로바로 이제 클릭을 하면서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팔아버린다든지.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날 건데도 못 팔고 버티다가 큰 손실을 당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호주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의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 호주 현지 분들도 가장 이제 맥쿼리에서 근무했을 때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손님들이 심리적으로 쉽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싶고 올라가면 사고 싶고 그래서 위에서 사고 아래서 파는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함께 계셔주시면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서로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정말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알맞게 사고 팔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모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들이 보통은 손님을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또 드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자산의 종류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초보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이제 주식과 부동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둘에 뭐가 좋으냐는 거는 영원한 싸움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그래도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우리가 컨퓨전이 생기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가 다 비용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부동산, 물론 이제 지금 화랑기에 있지만 호주의 경우는 부동산에 불황기가 왔을 때라도 다른 비용 때문에 팔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죠. 버텨내는데 시간이 지나갈 때는 주식도 우상향을 했고 맞습니다. 부동산도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만 힘들었던 시간 다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부동산이야 얘기라는 부분이 강한데 맞아요. 주식은 반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이 굉장히 쉽잖아요. 네. just 우리 클릭 어웨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클릭만 하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기지 못하는 내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든지 그러면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럼 팔고 나서 손실 나야 잠이 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쵸. 어떤 그 자산의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실제 모든 자산은 사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죠.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서는 도대체 이런 유용한 투자 정보나 아니면 뭐 어떤 투자 책을 읽어야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 호주 정부에서 이런 초보 투자자,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머니 스마트라는 moneysmart.gov.au라고 이제 투자를 또 돈을 스마트하게 굴려보자. 그래서 모든 기초 상식부터 뭐 연금이라든지 절세 전략, 버제팅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웹사이트가 호주 정부 쪽에서 충분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또 아무래도 영어가 주로 이제 되어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AI가 발달해서 이 번역기의 그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구글 트랜슬레이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구글에 검색을 하시고 거기다가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웹 주소를 넣으면요. 그러면은 그 웹 주소가 번역이 돼서 뜹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해왔는데 스스로도 좀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뭐 머니스마트라든지 정보를 통한 웹사이트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주식 브로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커먼웰스 은행에 있는 컴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요즘에 레이즈라든지 스페이스십이라든지 되게 많은 핀텍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핀텍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시면 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번역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충분한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정말 1시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방향은 그래도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요. 정말로 조금만 더 아셔도 정말 더 많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때문에 네. 저희 솔로몬의 그 이름의 주체가 이 킹 솔로몬인 그렇죠. 것처럼 네. 지혜를 얻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더 큰 부가 축적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방향을 꼭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냥 기대만 해가지고는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면 공부해야 되죠. 근데 이제 때로는 투자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공부 없이 시작하는 게 제일 큰 제약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재무사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렇죠. 예, 좀 책을 좋아하는 예. 편이고. 예, 항상 비디오 찍으실 때도 뒤에 맞습니다. 책장들이 있으신데, 가장 좋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책이 있다면? 제가 뭐, 여쭤보시니까 딱 2권 정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기도 하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네. 그 얘기를 잠깐,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철학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단순화시키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다 이거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한다는 얘기는 항상 다르게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럼 도전에 대해서는 프로퍼한 대응을 하는 걸 우리가 응전이라고 하죠. 도전과 응전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변화되는 걸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변화에 나는 뒤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러면 공부하고 즐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가지가 합쳐지면 투자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 당연히 여러분께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변의 법칙 책이 저한테 좀 최근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시장에서 그러면 새로운 투자에 대해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투자의 구루들이 썼던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네. 뭐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그분들이 실제 그 시장에서 수많은 트라이얼과 에러를 통해서 이뤄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많다는 거죠. 조지 소로드도 그렇죠. 있고요. 워런 조지 버핏, 그렇죠. 네. 예, 예. 레이 달리오, 예. 투자의 대가들. 대가죠. 투자의 네, 대가들인데 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그 대가들이 지나갔던 시장은 과거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야 될 것은 그 펀더멘탈과 인사이트지. 그렇죠. 그걸 요새 붓복이라고 그러나요? 복붙. 복붙이라고 해요, 복붙. 컬 페이스트에서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적용은 아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2가지 컴바인 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좋은 말씀. 또 책이 2권이 맞네요. 불변의 법칙과 이 펀더멘털, 그렇죠. 이 대가들을 함께 합치면 좋은 논리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들의 질문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어서 한번 저희가 앉아서 같이 저는 이제 브리즈번에 있고 시드니 계시기 때문에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오후에 또 그 공항 가시기 전에 지금 짧게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번 구독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최근에 저희가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혜들을 많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찍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재무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 3시간 떠들겠네요, 저희. 한 3시간 떠들겠어. 열어놓으면 떠들지.